요즘 이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당뇨병 계속 늘어납니다. 네가 운동을 안 해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서 너 맨날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고 있지. 당뇨병이 사실은 가족력이 있고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전 세계 인구의 10%가 가족력이 있고 네네. 유전성이 있는데 그 이상이더라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늘어나는 이 원인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많이 먹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옛날 사람들 당뇨병 없는 시대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건 하고 네. 그 시대 사람들이 안 했던 거는 하는 이 반대로 되다 보니까 운동을 덜 하고 먹을 걸 잘못 먹다 보니까 네. 점점 늘어나는데 경각심이 없어요. 아니, 매년 심검을 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은 다 혈당 검사하고 하잖아요. 피검사 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확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 신기한 게 예. 사람들이 보면 예. 이 컵에 물이 이 절반 담겨져 있는 걸 보고 예. 어떤 사람은 와 물이 절반이나 담겼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게 긍정적 부정적 나뉘잖아요. 네. 신기하게 이제 건강 관련 쪽은 내가 당뇨병 전 단계다 그러면 아직은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이에요. 이게 제일 나쁜 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거든요. 건강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네. 이 시기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아하. 결국 당뇨병에 걸리고 나서야 아차 하는데 좀 늦죠.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의사들 중에도 보면 당뇨 걸린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느낌의 배고프다는 얘기인가? 그 보통 이 네. 혈당 조절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예. 이제 혈당 그래프를 보면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145나 150 정도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네. 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데 이 조절 기능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140, 150이 아니라 180, 190, 200까지 혈당이 높게 솟구쳤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혈당 스파이크. 떨어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에 쑥 떨어져서 저혈당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검진이랑 가면 네, 아침 굶고 오세요. 맞아요. 그럼 가면 이제 피 뽑으면 공복 혈당이잖아요. 네네. 그때는 당연히 당뇨 전 단계는 정상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당 떨어진다는 느낌 드는 거 외에 또 네. 해봐야 될 리스크 팩터 같은 게 있나요? 첫 번째로 이 40세 이상이다. 그렇죠, 성인이죠. 이 나이가 먹으면 일단 당뇨 모든 게 다 네,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 그럼 굉장히 유전성이 있으니까 유전성이 높기 네.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시고 해야 되고. 비만인데 복부가 많이 나올 경우 인슐린 저항성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혈압 높다. 혈압과 당뇨도 연관성이 많고 그렇죠. 선후관계 다 있죠. 같은 만성 질환들끼리 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운동 정말 필요하고요. 그럼요. 왜냐면 예. 이거는 이제 검진 수치에서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면 네. 확실한 지표고요. 그다음에 당화혈수가 5.7에서 6.4 사이로 나온다면 보드라인 딱 걸렸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이제 체크를 하시고 예. 소변을 자주 보는 거. 이게 이제 당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거는. 혈당이 높기 때문에 배출하려고 소변을 자주 자주 보게 보죠. 되고 예. 갈증도 많아서 예, 물을 좀 소갈증이 많이 있다. 마시게 되고 예. 체중이 또 별 이유 없이 주는 경우 예. 이제 체중이 늘어나다가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줄죠. 보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5개인데 제가 약간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3개 정도 해당되면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 해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사혈침 이 예. 측정기 하나 사셔가지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1시간 후에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찔러서 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기계에다 이렇게 딱 대는 거. 그렇죠. 네, 예. 그거 한번 이런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아.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병원 가는 것도 귀찮으면 네. 그 얼마나 안 비싸죠? 2만 원이면 삽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당뇨 전 단계는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리스크 팩터 가진 사람들은 당뇨로 다 넘어가나요? 스파이크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졌단 말이고 네. 인슐린 분비가 많아졌단 말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단 말이고 그러면 점점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시켜야 되니까 췌장이 점점 지쳐가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100에서 125 사이 공복혈당 네. 이 사이를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고 네. 병원에 가더라도 사실 저도 맨 처음 30살 때 검사를 해봤을 때 공복혈당이 105가 나왔어요. 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105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집안에 당뇨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네. 가족력도 없고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뚱뚱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딱 몸이 네네. 당뇨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105는 뭐 밤에 잠 잘못 자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뭐 잠못 자고 스트레스가 괜찮다고 올라가고. 의사 선생님이 하셨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두 번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괜찮지만 이게 꾸준히 그렇게 나온다 하면 세 자리가 나온다 하면 앞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라고 봐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복혈당만 보고는 몰랐어요. 전혀 제가 몸에 혈당 조절 기능이 문제 있다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요. 네. 느낌도 없고 전혀 몰랐는데 언제 이걸 문제가 되는지 알았냐면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고 나서 우연하게 측정을 해봤는데 그래서 식후 혈당은 검진 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네. 건강검진에서는 공복만 측정하기 그냥 때문에 아침 굶고라 그래요, 무조건. 네. 네. 정상적인 사람이 젊은 사람이거나 뭐 특별히 자식이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식후 혈당 측정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쵸. 그건 이제 당뇨 치료할 때나 네, 맞아요. 예, 당신 잘 치료되고 있나 안 되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해봤더니 19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중이었구나. 아하. 그래서 그제서야 저는 제 상태를 파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은 당화혈색소가 그 당시에는 5.7, 5.8까지 올라갔었는데 6 기준 아닌가? 나 내과 배운 지 오래돼 갖고 5.67에서 6.4까지가 전 단계인데 전 단계죠. 전 예. 단계 단계 범위에 있다가 5.4로 이제 여기 정상 영역 더 낮추면 좋지만 예. 정상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 당화혈소 헤모글로빈 A1C가 그게 6개월 전건가요? 3개월 전건가요? 네. 네, 그렇죠. 예. 이게 아까 지금 혈당을 잰다 그랬는데 네. 검사하려면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이 하고 있는 여기 손가락 찔러 갖고 하는 그 검사를 자주 하시겠네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저는 장착하고 있고 그건 또 뭐예요? 이 핸드폰으로 연결돼 가지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실시간으로 이게 혈당을 그럼 그게 지금 찔려 있는 건 뭐예요? 네 이게 박혀 있습니다. 침이 아프진 않고요. 익숙하면 뭐 느낌도 없어요. 아, 그래도 감염의 위험성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상처가 이렇게 한 2개, 3개 찔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하나 찔려 있어요? 들어갑니다. 네. 당이 있으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면 네. 그럼 좀 강박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띵동 다른데 띵동 뜨면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아, 초반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식후 혈당이 이 스파이크 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하는 건데 네. 그거를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먹어보고 적어놓고 메모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먹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구나라는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풋다이를 쓰시는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서 밥 식당에 가면 일단 덜어놓습니다. 아, 먹을까 안 먹을까 딱 정하시는구나. 예. 이 밥량만 잘 조절해도 그렇죠. 반찬이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그 저혈당 치료제도 안 쓰고 인슐린도 안 쓰고 네. 오로지 운동과 식이요법만 갖고 정상 범위 안에를 네네.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이 혹시 가진 통계가 있나요? 얼마나 돼요? 이 30세 이상 성인의 40%가 당뇨병 전 단계예요. 전 단계가 10명 중에 4명이나 됩니다. 그럼 당뇨 환자는 몇 프로라는데요? 제가 뭐 피부과 전문의라서 그 공부를 안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9.9%였거든요. 그 정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퍼센트가 13%, 14%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유전성 요인과 상관없이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때문에 병을 만들고 있는 거네. 그죠. 그게 가장 크죠. 우리 현대인이 생활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든 단 거를 더 먹도록 유도돼서 이 마케팅이라든지 미디어에 노출되고요.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비대면이고 전부 앉아가고 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좀 시켜 먹더라고요. 계단을 이용할 일도 없고 요즘은 그렇죠. 사실 여기서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운전도 안 하고 그냥 갈 건데 점점 더 움직임은 줄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네. 먹는 건 점점 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문화를 바꾸든지. 제 생각에는 네. 이걸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개선시켜야 될 2가지가 있어요. 1번 뭐예요? 1번은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본인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100에서 125 당뇨병 전 단계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오라고 해가지고 약을 처방할 수 없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처방하면 아마 의료 보험이 안 될 거요. 네. 그리고 병원은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이제 질병이 심해지지 않게 고쳐주는 기관이지. 이 전 단계 어떻게 보면 정상인으로 분류된 사람을 예방하는 법은 보험이 안 돼요. 그렇죠. 병원에 안 와요. 그럼. 이걸 하는 기관이 없어요. 아무도 이걸 나서서 하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각심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교육인데 네. 이걸 한다고 해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좀 뭘 좀 시켜주시면 제가 나서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차원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오진훈 약사님께서 네. 강의도 하시고 네. 이런 거 대중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당뇨 전 단계였는데 네.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네. 근데 스스로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면서 이 혈당뿐만 아니라 네. 모든 영역에서 삶에서 건강 지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아 이건 다른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따라하신 분들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는 뭐였죠? 또 하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적절한 어떻게 해야 이제 뭔가 몸을 개선시키고 싶더라도 네.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도대체 내가 혈당 관리를 할 건데 뭐 해야 되나? 그쵸. 그걸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당뇨식은 있어도 당뇨 전 단계식은 없어요. 그쵸. 없어요. 네. 당뇨병 전 단계가 당뇨병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 공복혈당도 아니고 식후 1시간 혈당이에요. 1시간 최고 혈당이 이 정맥혈 기준 145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혈당기로는 오차를 감안해서 160 정도. 까지. 네, 네. 한국인 기준이에요. 네. 서양인 기준으로는 이제 10 정도 높아요. 150. 식후 1시간. 네, 그때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식후 2시간 아닌가? 2시간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떨어질 때인가요? 네, 1시간. 그래서 제일 높게 올라가는 지점이 어느 부분이냐. 1시간. 네, 이걸 어느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몸이 그만큼 무리를 안 당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다 달라요. 1번. 식습관이고요. 음식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번. 2번은 활동량입니다. 운동. 그렇죠. 3번은. 이제 수면과 스트레스.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네, 음식은 뭘 안 먹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뭘 먹느냐가 아니고. 네. 최대한 이건 안 먹는다. 단 음식,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많이 줄이시는 게 맞고요. 단맛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설탕이랑 과당이 들어있단 말이거든요. 설탕 넣었다는 얘기죠. 네. 이건 그 무엇보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이 단맛이 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좀 줄이거나 안 먹는다. 이거 원칙으로 세워놔야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제 양하고 속도입니다. 음식 먹는 양. 많이 먹으면 올라가겠죠. 네, 단맛이 아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잡곡을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그것도 많이 먹으면. 네, 잡곡 중에 좀 좋은 게 이제 보리가 탄수화물 함량이 쌀밥에 비교해서 쌀에 비해서 한 70% 함량이에요. 분명히 같은 중량을 먹었을 때 쌀보다는 혈당이 덜 올라가겠지만 그 1.5배 먹으면 많이 먹으면 맞습니다. 이 양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양하고 또 같이 생각해 볼 게 속도. 빨리 먹는 사람들이 문제가 네. 있겠죠. 네. 또 빨리 흡수되는 거, 액체류 같은 거 섭취하면 완샷으로 들어가지고. 그렇죠.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뭐를 먹든 간에 이걸 조절하시면 혈당을 이제 스파이크가 나오지 않게 먹는 게 가능합니다.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3020 이제 식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3020. 그건 또 뭐예요? 식사를 할 때 한 번 넣으면 30번은 최소 씹고 최소 20분 정도는 식사 시간을 늘려라. 네. 천천히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빨리 먹는 게.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습관이 그렇게 안 들어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음식 중에 양올식이라고. 무슨 식이요? 양올식이라고. 네. 양은 양배추, 올은 올리브 오일, 식은 식초. 식초인데 이제 그냥 식초가 아니라요. 유기농 사과식초. 별로 안 신 거.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아주 신맛 안 나는 거. 얘네들을 식사 전에 먹어주면 그 자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 같은 경우. 포만감을 주겠네. 그렇죠. 예. 포만감 주기 때문에 이걸 먹고 나서 식사를 하면 밥을 덜 먹게 돼요. 저절로 양이 조절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양배추가 먼저 들어가서 이 수용통 식이섬유가 이 장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벽을 보호막을 만들다 보니까 뒤따라 들어오는 밥의 흡수 속도도 느려집니다. 소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도 덜 오르고요. 올리브 오일과 유기농 사과식초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고 사과식초에는 야세트산도 이제 그런 소화 기능을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식사를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줘서 저는 식사 전에 그걸 드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배추를 날로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쪄서 먹는 게 좋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먹는 게 중요하지. 네. 자기 기호에 맞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금도 뿌리고요. 저도 뭐 발사믹 식초도 뿌리고
당류가 들어간 드레싱이 아닌 거는 그냥 한 번씩 넣으면서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먹고 있습니다. 뭘로 먹어도 맛은 없어요. 올리브 오일은 요즘 좀 먹죠. 네. 건강에 워낙 뭐 좋다 그래서. 네. 네. 한 번씩 그것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뭐 이렇게 뭐 익스트라 버진 뭐. 네. 근데 왜 그렇게 등급이 복잡해요? 압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리브 오일이 천차만별이에요. 공업용 꽃 같은 올리브 오일인데 공장으로 가는 걸 돌려서 먹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같은 곳은 밝혀놓지 않으면 그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그걸 드시면 됩니다. 네. 네, 무조건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안 보고 올리브유는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네. 식초는 그냥 떠 먹어요? 그냥 올리브유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식초는 그냥 떠먹으면 산도가 세서 네. 위장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물에 것 같은. 희석해서. 아 물에 희석. 네. 아 식초를 물 타서 주스처럼 먹으면 되겠구나. 네, 쑥 삼키시면 아. 이제 처음에는 한 5mm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네. 위장 건강에 무리가 없다면 이제 10 정도로 이제 올리셔도 크게 그러니까 이런 한 컵에다가 5ml 정도 네. 넣어서. 네. 네. 식사 전에 먹으면 이제 확실히 식후에 혈당이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고요. 덜 올라갑니다. 뭐 특정 제품 권할 만한 게 있나요? 이제 가장 저렴한 게 이제 브레그 사과식초라고 네. 수입품인데 10,000원이면 사요. 그거는 괜찮아요?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다. 왜냐면 이런 게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네. 뭐 조금 넣고 해서 프리미엄을 만드는데 예, 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과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야채 먹기 싫은 사람들이 네, 네. 난 과일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한국인들이 이 과일을 조금 너무 신성시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좀 들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먹어도 됩니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밥 대신 아침에 다 넣어가지고 갈아서 먹고 점심에 밥 대신 과일 먹고 저녁에 밥 대신에 해도 간다고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 사실 과일 속에는 좋은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과당도 들어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혈당은 무지개 올릴 것 같아요. 그 혈당은 간접적으로 올리는데 네. 과당은 바로 지방간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저장돼서 살을 찌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이제 과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곰이 겨울잠 자러 들어갈 때 예. 제일 많이 먹는 게 그 한두 달 동안 단기간에 꿀하고 과일을 압도적으로 그 시기에 농축해서 먹은 다음에 네. 체중이 한 50% 늘어서 잠을 네. 자러 갑니다. 잘 들어가죠. 물론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건데 당뇨 환자라면은 당연히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요즘에 뭐 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과 반 개 정도 되겠구나. 네. 그 정도면 누구 코에 붙여? 네, 이 정도 드셔주는 거는 저는 이제 괜찮다고 괜찮다. 보고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하시지 의무량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 저는 이거는 조금 또 사실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과일 말고 이제 채소들 다 있죠. 다 있거든요. 맛이 없잖아요. 사실 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견과류는 어때요? 견과류 중에서도 당 지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거 어차피 탄수화물이거든요. 걔도 똑같이 이만큼을 먹으면요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 브라질리안 너트. 네. 그것도 꽤 만만찮게 많습니다. 달짝지근하고 맛있거든요. 네. 안에 뭐 지방이 들어 있어서 네. 그 일반 쌀밥보다 덜 올라가지만 그것도 쌓아놓고 먹다 보면 은근히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맛 기준으로 요리를 하지만 네. 건강 기준으로 요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할 것 사실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하고 속도인데 이제 여기에서 좀 요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호화도. 이 호화도라고 그게 뭐예요? 전분이 이제 물을 먹은 정도를 호화도라고 하는데요. 밀가루나 쌀이 이 물과 열을 만나면 안에 있는 구조가 이제 또 변하겠죠. 바뀌면서 예. 물을 많이 먹을수록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물을 좀 적게 넣어서 곱슬곱슬한 밥하고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차지게 만든 밥, 그 다음에 죽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죽이 제일 빨리 꺼지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픈 환자도 소화 안 될 때 죽 네. 주잖아요. 소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흡수가 빨랐다. 네,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할 때 좀 곱슬곱슬한 밥으로 드시는 게 좋고 고두밥이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이 들어가서 위배출 속도를 조절해주고 이 음식에 이제 지방이 도포되면 소화효소가 접근할 때 지장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역시 혈당 올라가는 좀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열. 이 고열을 가할 경우 네. 똑같은 음식 예를 들어서 이제 군고구마가 찐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10 정도 더 높습니다.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고열 때문에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구조가 바뀌어서 더 빨리 흡수돼서 양은 똑같은데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더 어쩐지 빨리 군고구마가 올라가고요. 더 맛있지.
더 달고. 네, 더 맛있는 건 항상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크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얼음컵을 놓고 똑같은 얼음을 잘게 썰어서 넣으면 금방 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도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이제 덩어리째로 먹는 것보다 이미 소화가 한번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양에 비하면 다 부수적인 요인이다. 네, 그래서 양을 항상 가장 중요한 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먹어라. 네, 맞습니다. 배가 고픈 건 어떻게? 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은 사실 현대인들이 보면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고 시간을 비우지 않는 이상 안 해지는 게 운동이 맞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눈하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 그렇죠.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 인류학자들이 가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도 관찰을 했더니 항상 움직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틈만 나면 앉는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앉고 틈만 나면 눕고. 예. 이건 이제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운동을 강제로라도 옛날 사람들은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안 하게 됐고, 이걸 극복하려면 강제로 자기가 시간을 내서 운동할 시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적어도 딱 한 번 진짜 했으면 좋은 게 밥 먹고 나서 걷기 정도는 하시라. 이제 밥 먹고 정말 나서 최소한 선 요거라도 네. 해주세요가 그 네, 얘기죠. 네, 네. 왜냐하면 그건 직접적으로 뭐 음식으로 들어간 혈당을 사용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고 당연한 얘기죠. 10분, 20분만 걷더라도 혈당이 이제 스파이크 치려다가 못 치고 그 올라가려는 거를 딱 눌러줄 수 있네.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움직이셔야 되고요. 음. 최소한 밥을 먹고 눕거나 앉지만 않아도 밥 먹고 나서 이제 마트를 가든가 어딜 가든가 이동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앉아서 쿠팡을 누르고 있죠. 배달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가서 식당 가서 먹고 걸어오세요. 걸어가서 드시고 걸어오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된다는 얘기 그거만 아니에요? 해도 이제 충분한데 예. 더 잘하고 싶다면 이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네. 유산소 운동 언제 하냐? 저는 이제 식사 전에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 이 존투 운동이라고 아. 이제 심박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화 옆 사람이 있다면 대화가 가능한 수준. 가능한 수준 그 정도 심박수로 이제 운동을 하면 30분 이상 하면 그 식후에 들어오는 밥에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식전에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걷기까지 하시면 이제 완벽하죠. 길게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7시간, 8시간 자면 충분하겠지 싶은데 사실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잠도 우리가 자는 도중에도 수면 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낸 나누면 왔다 갔다 하죠. 제일 중요한 수면은 혈당이 제일 중요한 수면은 잠들고 초반에 3시간 정도의 이제 서파 수면. 잠들고 나서 바로 곧장이 있는 3시간 정도 깊은 수면이 있는 그 기간에 얼마나 제대로 잤느냐에 따라서 인슐린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실험으로 나눠서 잠은 똑같이 자는데 첫 잠든 3시간 동안 이렇게 살짝 건드렸어요. 제대로 깨어나진 않지만 귀찮게. 네. 네.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시간과 비교해 봤더니 낮 동안 발생하는 인슐린 민감도가 25%가 떨어집니다. 잠을 똑같이 자도 얼마나 깊게 자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혈당 조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자야 됩니다. 나는 당하고는 상관없겠다. 저는 등 기대면 자요. 그래서 이제 잠 정말 이 공복 혈당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은 잠은 무조건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할 수 있는 게 네. 최소한 할 거는 하자. 커피를 줄이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커피가 반감 기간 7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밤 10시에 주무신다면은 7시간 땡겨보면 오후 3시. 오후 3시면 이제 오후 3시까지 먹어도 되겠지 싶은데 사실 반감 기간 반감기라는 건 반만 줄었지. 남아있지 반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남은 것도 분명히 이제 아데노신 영양순서 주죠. 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무시는 분들은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든지 더 일찍 아침에만 먹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나서 잠이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뭐 커피 안 드신다 그러면서 한다는 게 또 녹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녹차도 카페인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조도를 좀 낮추는 거. 아니면- 조도나추 이거 해요. 예, 맞아요. 스마트폰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안 보시는 거 기본이고 네. 인간이 이렇게 밤에도 밝게 지냈던 시간 200년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100년 조금 넘었죠. 수만 년 동안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두워지면 6시 넘으면 이제 어두워야지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유전자에는 아직 그렇게 그대로 돼 생긴 게 있죠. 예. 원래 어두워야 잠도 잘 오고 하는데 너무 밝게 켜놓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온도예요. 온도. 그 우리가 잠에 들려면 심부 체온, 장기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멜라토닌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심부 체온 함께 낮아져야 돼요. 운동을 안 하니까 좀 편안해지겠죠. 낮아지겠죠. 네, 낮아져야 되는데 일단 조도나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안 낮아집니다. 강제로라도 낮춰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따뜻한 물로 이제 샤워하면 따뜻해지죠. 내부는 이제 시원해지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잠들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네. 예, 운동하면 열이 막 뜨끈뜨끈해지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시도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잠 안 와서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이거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2024년에 연구가 나시렸는데 수면 영양제들 뭐 락티우민이 뭐 감태 추출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검사를 했어요. 효과 없다죠, 뭐. 딱 하나 효과가 있는 게 뭐였냐면 본인이 체감한 정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영양제를 먹은 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입면 시간이라든지 깬 시간 이런 거는 먹으나 안 먹으나 전혀 똑같죠. 차이가 없는데 본인이 만족하는 거예요. 본인의 만족도는 잘 잤다. 높았어요. 네. 그래서 영양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적어도 수면을 못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혈당 확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 몸의 주인이 지금 싸워야 하는 상황이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뇌가 야, 빨리 싸우려면 에너지가 빨리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지. 혈당이 올라가야지.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그래 힘을 쓰죠. 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만들어진 혈당이 근육으로 가면 안 되고 빠른 판단을 위해서 뇌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육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그래서 가야 할 곳으로 안 가고 여기로 가다 보니까 이 혈당이 계속 높아져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생존에 문제가 걸렸으니까 일단 판단을 잘해야 일단 돼요. 판단이 이제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도망가는 것은 저장된 글리코겐 써도 되는데 네. 판단은 정말 1초 잘못했다가는 그렇죠, 뭐.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여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가장 쉬운 거는 심호흡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도움이 돼요? 네. 심호흡만 잘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뱉는 숨 할 때 이제 실제로 이게 떨어져요. 깊게 이것만 잘 하더라도 이제 심박이 조절이 되잖아요. 이제 느리게 뛰게 되고 이걸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잘 안 되긴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실제로 코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명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명상이 근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해요.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해서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명상을 하거든요. 따로 시간을 내셔서? 시간 날 때마다 명상을 합니다. 일단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명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코티솔 수치도 낮아지고요. 혈당도 좋아지고 연구 근거가 엄청 많습니다. 뭐 유발 하라리가 썼던 책 중에도 나오는 게 마지막 책이 그 21세기의 21가지 재현이라는 네. 그 이제 사피엔스부터 네네네. 데우스 이렇게 쭉 내려간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 네. 그 책인데 네. 책의 마지막 3분의 1이 명상 얘기만 썼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이 머리가 미래로 가 있거나 과거로 가 있거나 미래로 가서 불안하거나 과거로 가서 후회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재밌는 표현이다. 네.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명상을 하면서 이 호흡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현재를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눈을 감고 자세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도 네, 돼요? 괜찮습니다. 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숨이 들어가는 걸 느끼고 들어가다가 이제 꺾여서 다시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나오는 시점을 파악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관찰하고 입으로 안 하고 코로 호흡을 할 입을 때 막고. 숨이 들어오는 걸 느낀다고요? 네, 그리고 네. 그럼 나가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사실 1초도 힘들거든요. 딴 생각이 나요. 목표를 3초 동안 딴 생각 안 하고 호흡만 한다, 호흡을 집중한다를 목표로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길어집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숨만 쉬면 된다는 얘기네. 네, 딴 숨만 생각 쉬면 없이 숨만 쉬자. 네, 숨만 쉬면 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제가 등산을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거든요. 네. 산에 가면 뭐 온갖 방법으로 숨을 쉽니다.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생각만 나냐? 숨차다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명상입니다. 네. 네, 그럼 저는 몸으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네. 걷기 명상도 그런 겁니다. 걷기 그럼 명상이라는 것도 걸어 다니면서
이제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발이 땅에 닿는 그 지면의 감각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아, 이게 명상입니다. 느낀다고 생각하고 네. 나 같은 사람 무식하게 그냥 그래 그냥 힘들면 다 잊어버리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같이 가는 거니까 네. 나머지 플러스 하나는 뭐예요? 이제 방패 모양을 잘 보시면 이제 알약 같은 게 좀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 예. 영양제 맞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3+1 전략으로 해서 예. 플러스 알파로 영양제를 넣어놨습니다. 아, 왜냐? 당뇨에 관한 혈당 조절에 관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영양제예요. 뭐 먹으면 좋아요? 네. 네. 왜냐면 왜 관심 있냐 생각해봤더니 쉬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걸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영양제의 효과는 100점 만점에 저는 이제 5점 정도, 많아봐야 5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차이 없다. 95점만 잘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른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2점, 3점 차이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제 판가름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막 20점, 30점 맞던 사람이 5점 더 맞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지. 그렇죠. 90점을 해놓고 2점을 뭐 더해, 5점을 더해야지. 그래서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 다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영양제를 하면 효과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먹으면 뭐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또 시중에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하면 뭘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지거든요. 네. 정말 10가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맞고 싶어서 최소한 정말 가장 필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드시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 대사의 기본인 비타민 B군. 비타민 B를 네. 먹으면 네, 그렇죠. 탄수화물 부족할 경우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마그네슘. 부족할 경우 이제 혈당 조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부족할 경우요. 마지막에 3번째는 직접적으로 이제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데 가장 많이 연구된 이제 바나바 코로솔산이라는 영양소인데 바나바잎 추출물에 들어있어서 이 3가지는 이제 어느 정도 처음 시도해 본다면 이거 정도는 시도해 보되 바나바? 네. 네. 이제 나머지 뭐 별게 다 있는데요. 네. 뭐 다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다 있죠. 네. 저는 이제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네. 먹어서 효과가 없다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마그네슘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마그네슘이 평소에 충분한 사람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칼슘이나 다른 징크나 이가 이온들의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영양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결핍인 경우 네. 보충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죠. 충분한 사람이 더 먹었을 때 막 이렇게 막 근육 솟듯이 솟는 게 아니다. 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 배가 부른데 밥 더 먹으면 밥이 보약이냐고. 그때부터 맞습니다. 독인데. 맞습니다. 영양제를 그렇게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미 잘 먹어서 먹을 게 충분히 영양이 찼는데 거기다 더 먹으면 좋은 줄 아는데 특히 비타민 A, D, E, K죠. 네네. 내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간에다 축적돼서 독으로 작용하거든요. 네네. 하여튼 식사 못 하시고 못 드시고 네. 결핍 있는 분이 드시는 게 효과가 있다. 네. 네. 제가 이제 주의할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네.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진 네. 혈당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싶으면 제 책을 보시고 네.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해놨습니다. 사실은 교양서는 읽으려면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지금 얘기할 때 본인이 얘기하셨지만 영양제를 먹으라가 아니에요. 네. 운동해라. 맞습니다. 식사량 조절해라. 스트레스 피해라.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잘 이행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고 이해가 돼야지 하지 이 재미없는 일을 말 한마디 듣다고 바뀌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공감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머리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각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식사 조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